네, 안녕하세요. 벡터의 연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배운 거예요. 벡터라는 새로운 물리량 배웠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산, 사용 가능한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단계이고요. 우리가 흔히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 연산을 얘기를 해요. 음, 그죠? 자,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자, 이거 곱하기 벡터에서는 곱하기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이제 내적이랑 외적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 곱하기는 일단 잠시 보류. 보류. 자,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 역연산이니까요. 똑같이 보류 하고요. 자, 더하기 빼기 배우고요. 거기에 이제 실수를 곱하는 거. 벡터에다가 실수라는 것을 곱하는 실수 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배가 개념 자체는 이제 간단한데요. 그 실수 배에 연결이 되는 뭐 한직선 위에 있는 개념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 내분 외분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사실 그 내분점, 외분점 잘 못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분, 외분점들 설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실수 100가지의 간단한 뭐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성립하는 법칙들, 이런 것들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다 하고 이제 잘 거예요. 저도 어,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간단해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정도니까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역시 벡터니까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요거 A라고 하고요. 종점 B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하나 더 표현을 할 건데요.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요거 제가 뭐 B, 어, 요거 B 프라임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C라고 할게요. C. 일단은. 자, 이렇게 나타내면요. 우리가 벡터 연산을 할 때는 어차피 벡터 평행 이동을 해도 똑같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B 프라임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B 프라임 이것도 제가 C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B 프라임이 B로 가고요. C 프라임이 C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벡터 연산을 할 때는 이제 평행 이동해서 내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겠나요? 자 그래서 A, B 그다음 A, B 벡터와 B 프라임, C 프라임 벡터를 더할 때는 그냥 B, C 벡터를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그냥 지우고요. 자 결국 A, B에서 B, C라는 벡터를 내가 더하겠다. 자, 한번 나타내 보면 A, B에서 B, C를 더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냥 결국은 A에서 C라는 벡터를 종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도 한번 써보면요. AC 벡터 됩니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거든요. 그죠? 자, 결국은, 자, 더하기를 할 때는 여기 첫 번째 벡터에 있는 종점과 두 번째 벡터에 있는 시점이 일치한다면, 그러면, A에서 C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벡터의 덧셈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나타낸 요 도형이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요거. 그죠? 그래서 벡터의 더하기에서 이거 삼각형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법. 자, 똑같이 이제 더하기를 할 건데요. 더하기. 자, A, B 벡터와 그 다음에 BC 벡터를 더할 건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요. 여기에는 요 시점을 이쪽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기 B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의 종점을 옮겼더라면 요번엔 시점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기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나타내는 방법의 차이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A, B 벡터와 이번에는 AC 벡터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AC 벡터와 평행한 이런 벡터를 그려주고요. AB 벡터와 평행한 이런 벡터를 그려주게 된다면 결국은 AC를 이쪽으로 옮기면 자 똑같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요점을 D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는 AD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는 C고 여기는 D다 보니까요. 글자가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요 벡터는 요 벡터 지금 같은 거죠? 그죠? 방향 같고 크기 똑같으니까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가 나오는데 더하기 하는 방법만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각형법, 두 번째 요거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요.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만 요 두 가지 이렇게 뭐 구분하지 나중에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뭐 둘 다 자주 사용을 합니다. 둘 다 자주 사용하고요. 뭐 받아들이는 데도 어렵진 않겠죠? 자, 요게 바로 벡터의 덧셈이 될 것이고요. 자, 벡터의 뺄셈 한번 볼게요. 벡터의 뺄셈.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라는 벡터에서요, 빼기 AB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B. 자, 그러면 나오는 결과값은 무엇인가? 자, 이때는 우리가 더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 자, 요 AB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자, AC 벡터는 AB 벡터에다 더하기 자, 요 무언가를 했을 때 AC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에 삼각형법에서도 생각을 했듯이 자, 여기 AB에서 그 다음에 A, BC로 벡터를 더해주면 바로 요 AC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BC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BC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더하기를 했을 때 무엇을 더하면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보통은 우리가 연산의 중요도를 따질 때는 수학에서는 뭐 뺄셈이라는 연산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덧셈의 역연산으로 치부를 하는데요. 우리 요 벡터의 계산에서는 요 뺄셈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해요. 요거. 큰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뺄셈의 연산이 좀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뺄셈의 연산을 좀 빠르게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익혀줍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결과값 요 연산이 요 벡터가 지금 보면 B하고 C라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B가 시점이고 C가 종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뺄 때 보면 얘가 지금 C가 지금 종점이에요. 그래서 종점에다가 빼기 자 여기 보면 B가 시점이에요. 시점. 그래서 종점 빼기 시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여기를 Q, 그 다음에 요 벡터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P에서 R로 가는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PR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종점이잖아요. 여기가 종점이니까요. 우리가 Q라는 점을 시점으로 하고요. 자, 종점을 먼저 써주고요. 종점 빼기 그 다음에 Q라는 시점을 가지고요. 시점 이렇게 빼주면
자, QR 벡터 빼기 QP 벡터 하면요, PR 벡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점 빼기 시점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벡터의 뺄셈이 굉장히 쉬워지겠습니다.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벡터에서 이제 벡터의 뺄셈에서 이어지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끝나고 배우는 위치 벡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로 어떤 거를 배우냐면 이제 시점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배워요. 시점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PR이라는 벡터를 시점이 Q인 벡터로 바꿔줬는데요. 시점이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 점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O라는 점. 자, 요걸로 우리가 자, P에서부터 5점 거치고 R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결국은 자, 똑같은 PR 벡터를 요번에는 시점이 5고요. 똑같이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벡터를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고쳐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뺄셈의 벡터의 뺄셈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위치 벡터를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요. 그때 이 뺄셈이라는 연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연산이 빨리빨리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점 빼기 시점, 종점 빼기 시점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어갔는데요. 빨리 한번 교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고요. 자, 여기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벡터 더하기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문제 1번의 문제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벡터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평행 이동을 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벡터 A 있죠? 벡터 A 요거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쪽으로 벡터 B에 대한 시점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면요, 오른쪽 2칸, 위로 3칸이니까 여기네요, 종점이. 자, 그래서 요렇게 평행 이동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해 주고요. 요거를 자, 지금은 평행사변형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한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지금 동그라미 친 얘가 바로 더하기의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요번에는 삼각형법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자, 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문제. 자, 삼각형법 사용하기 위해서 요 B라는 벡터를 여기 A라는 벡터의 종점으로 연결을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3칸, 밑으로 2칸, 여기가 이제 B 벡터의 평행 이동했을 때 종점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초록색이 이제 A 벡터, B 벡터의 합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역시 우리가 새로운 연산을 배웠습니다. 이 새로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검증들을 해야 되냐면, 계산이 좀 편리해지게 하기 위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이제 세 개의 대상이 나오면 앞에 거 2개 먼저 했을 때랑 뒤에 거 2개 했을 때의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요 검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둘 다 성립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0벡터라는 개념 우리가 설명 안 했네요. 자,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예요. 자, 벡터가 시점이 여기인데 종점도 여기에요. 즉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요 우리가 0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요렇게 씁니다. 네, 기호로 이렇게 0 위에다가 이제 벡터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크기는 당연히 0 되겠죠. 길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 되고요. 방향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0 벡터는요, 바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요렇게 더하기란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쓰이게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보시면, 자, 예제, AB 벡터, CD 벡터, BC 벡터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풀이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요. 두 위치 바꿔주셔서요. BC, CD 이렇게 순서 써주시고요.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B 더하기 BC 하면, 죄송합니다. 뒤에 거부터 먼저 결합 법칙을 하면요. 자, 자, 먼저, 죄송합니다. 졸려서 실수를 했습니다. 네. A, B, C, D, B, C를 더하는데요. 뒤에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위치 바꿔주고요. 그죠? 자, 그러면 BC 더하기 CD 하면 BD 벡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 벡터에서 BD 벡터 더해주면 역시 AD 벡터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려고 결합법칙 묶어주시고요. 위치 바꿔주는 교환법칙. 자, 그 다음에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앞에 거는 0벡터 될 것이고요. 거기에 BC 벡터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죠. 그죠? 계산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좀 더 응용해서 또 풀어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뺄셈이 되겠고요. 자, 뺄셈.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AB 벡터에 대해서 다음 OA 벡터, OB 벡터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시점 고정시켜 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종점 빼기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A, B 벡터에서 종점이 B죠? 그죠? B 먼저 써주시고요. 시점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뺄셈을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요. 자, 요번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종점 빼기 시점. 맞나요? 자, 그런데 OC 벡터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거는 A 벡터의 역벡터 되겠죠? 자, 따라서 자, OA 벡터 빼기 OB 벡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A 벡터가 소문자 A, OB 벡터가 소문자 B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생각 넓히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활동 1번을 보시면 AB 더하기 BP가 0이다. 그때 전피의 위치를 한번 말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라는 벡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BP 벡터는 옆으로 넘겨볼게요. 자, BP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역벡터니까 이번에는 시점과 종점 바꿔서 PB 벡터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종점은 일치하고요. A와 P는 같은 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점 P는 점 A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요거 앞에 거 계산해주면 AQ 벡터 될 것이고요. 자, 뒤에 거 계산을 해주면 BQ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시 넘겨주면 자, 넘겨주면 다시 한번 써주면요. AQ 벡터는 마이너스 BQ 벡터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말인 즉슨 QB 벡터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AQ 벡터랑 QB 벡터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 여기 있고요. Q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AQ 벡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얘와 크기와 방향이 일치해요. 그래서 같은 크기만큼 더 하고요.
요거를 B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요 길이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Q라는 점은 결국은 무슨 점이에요? 네, A, B라는 선분의 중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Q는 A, B 선분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위치 벡터라는 개념 역시 배우고 나면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좀 더 이제 좀 정형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걸 배우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실수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